그날 아침, 최 노인은 딸 지연과 약속한 시간을 기다리며 서울의 한 유명 카페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작은 수첩과 돋보기가 들어 있었다. 오래된 구사로서 정년퇴직 후 평범한 시골 생활을 보내고 있던 그는 도시의 화려한 카페 분위기에 살짝 주눅이 들었지만 오랜만에 딸과의 만남의 설렘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다. 카페는 젊은 층으로 붐볐다. 고객들은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대화 소리는 활기찼다. 최 노인은 카운터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지만 직원들은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듯 바쁘게 움직였다. 잠시 뒤 바리스타 중 한 명이 그를 힐끔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다. 어르신,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그는 고개를 들어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그것은 화장실 근처의 어두운 구석 자리였다. 저기 말고 창가 쪽 자리는 안 될까요? 최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바리스타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대꾸했다. 창가 자리요. 예약된 자리예요. 이어 그는 퉁명스럽게 돌아섰다. 실망한 최 노인은 말없이 안내된 자리로 걸어갔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느렸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과 당혹감이 어렸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들고 무언가 적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펜을 내려놓고 차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세련된 젊은 무리가 카페로 들어섰다. 그들은 활기차게 웃으며 카운터로 다가갔다. 바리스타는 금세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고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최 노인은 창가에 앉은 그들의 웃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괜히 창피한 부탁을 했나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다. 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주변 고객들이 조용히 그를 힐끔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카운터 뒤쪽에서 들려오는 직원들의 대화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요즘 어르신들은 이런 카페에 왜 오시는 걸까? 누군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요. 분위기 망치지 않게 다른 데 가시면 좋을 텐데. 그 말에 그의 가슴이 싸늘해졌다. 젊은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떠올랐다. 당시 그는 예의와 배려를 가장 중요하게 가르쳤고 그런 가르침이 학생들의 삶에 오래 남길 바랐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세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차 한 모금을 마시고 딸 지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윤아, 아빠 카페에 도착했어. 너 올 때까지 기다리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지윤은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조금 늦을 것 같다. 아빠, 괜찮으시죠? 지윤은 물었다. 괜찮아. 천천히 와. 최 노인은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밝게 대답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다시 주변을 둘러보았다. 젊은 고객들이 소란스럽게 웃고 떠드는 동안 그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딸과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창밖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의 마음은 차가웠다. 최 노인은 천천히 남은 차를 마시며 기다렸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카운터를 향했다. 직원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시선은 한 번도 자신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다. 카페의 문이 열리며 지윤이 들어섰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서 활기차게 웃고 있는 사람들, 바쁜 직원들, 그리고 구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의 어깨가 살짝 구부정해져 있었고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지윤은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밝게 인사했다. 아빠, 오래 기다리셨지? 최 노인은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며 약간 미소를 지었다. 아니야, 방금 도착했어. 하지만 그의 미소에는 어딘가 억눌린 감정이 서려 있었다. 지윤은 바로 알 수 있었다. 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지윤은 아버지 옆자리에 앉았다. 그녀는 주변을 재빨리 둘러보며 아버지가 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문을 품었다. 아빠, 창가 자리 좋아하시잖아요. 왜 여기 앉아 계세요? 그녀는 물었다. 최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저 자리는 예약되어 있다고 해서. 그 순간 지은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예약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가 말을 아끼는 모습에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지만 마음속에서 의심이 커져갔다. 아버지가 창가 자리를 원했지만 직원들에게 무시당했을 가능성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지우는 테이블에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빠, 차 한 잔 사올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녀는 카운터로 걸어갔다. 바리스타가 바쁘게 커피를 준비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는 차례를 기다렸다. 카운터에 다다르자 한 직원이 눈길을 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뭐 주문하시겠어요?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주문을 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랑 녹차 주세요.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의적으로 창가 자리를 언급하며 물었다. 바리스타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이미 예약된 자리입니다. 지우는 그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부터 보니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던데요. 혹시 착오가 있진 않을까요? 그녀가 묻자 바리스타는 약간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정책이라서요. 그런 자리엔 아무나 앉게 할 수 없어요. 지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음료를 받아들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녀가 아버지 옆에 앉자마자 최 노인은 그녀의 얼굴에서 뭔가를 느꼈다. 무슨 일이니? 그가 물었다. 아니에요. 아빠. 지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있었던 대화와 아버지가 겪었을 수모가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말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잠시 후 지우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빠, 잠깐만요. 금방 올게요. 그녀는 이번에는 카운터 옆으로 돌아가 직원들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며 웃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 사이에서 들려온 대화의 조각들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이런 분들 자꾸 오면 우리 카페 이미지 떨어지잖아. 아까 그 어르신도 그렇고. 그 말이 지은의 귀에 꽂히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카운터 앞으로 걸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분 계신가요? 여기 사장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직원들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매니저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다. 제가 매니저입니다만 무슨 문제 있으신가요? 지은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바로 설명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 카페의 사장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직원들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당혹스러운 빛이 스쳤다. 사장님, 매니저는 놀라서 말을 더듬었다. 지우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네, 제 아버지가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셨는지 잠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님의 질문에 매니저는 굳어버렸고 주변의 직원들은 침묵 속에 머물렀다. 최 노인은 멀리서 그 광경을 보며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딸이 이 정도로 화를 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딸의 행동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이 느껴졌다. 지은은 매니저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 아버지를 이렇게 대우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정책과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뒤에는 더 큰 이야기가 전개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매니저는 지은의 말을 듣고 얼어붙은 듯 보였다. 주변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며 서로 눈치만 살폈다. 카페 내부의 소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매니저와 지은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졌다. 최 노인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딸이 과하게 행동하지 않을까 걱정되면서도 속으로는 그녀가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꼈다. 매니저는 입술을 꼭 다물더니 마침내 말을 꺼냈다. 사장님이셨군요. 몰라 뵈어 죄송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지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 아버지가 이 카페에 오셔서 창가 자리에 앉고 싶다고 하셨는데 직원들이 그 요청을 거절했더군요. 이유가 뭐였죠? 매니저는 당황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 그건 아마도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다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정책을 따르느라 그렇게 안내한 것 같습니다.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네요. 지우는 매니저의 말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이겨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냉정하게 말을 이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청드릴게요. CCTV 영상을 확인해서 제 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직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의 예약 상황이 어땠는지 보도록 하죠. 혹시 정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책을 문서로 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는 동안 바리스타 중 한 명이 뒤에서 불쑥 끼어들었다. 사장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고객이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분위기를 해치면 다른 고객들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 순간 카페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다른 고객들까지 그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기색을 보였다. 지연의 눈빛이 매섭게 바리스타를 향했다. 지금 방금 한 말, 다시 한번 해보실래? 바리스타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미 뱉어진 말이었다. 지은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말을 이었다. 이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고객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제 아버지를,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말을 했어요. 그게 이 카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매니저는 그제야 급히 나서서 바리스타를 저지하며 말했다. 아니요. 사장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유는 여전히 단호한 표정으로 매니저를 바라보았다. 사과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카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직원이 제 아버지께 사과를 해야겠어요. 매니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리스타는 얼떨결에 앞으로 나와 최노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노인은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다.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말에 바리스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다. 지은은 다시 매니저를 향해 말했다.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제가 철저히 조사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직원들에게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받게 할 겁니다. 이 카페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공간이에요. 제 가족이 이곳에서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다른 고객들도 분명 똑같이 느낄 겁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숙이며 계속해서 사과했다. 지유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리고 이 자리의 예약 상황에 대해 정확히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하세요. 만약 오늘 직원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책임도 물을 겁니다.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었지만 카페 안의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른 고객들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지은과 최노인의 동태를 살폈다. 지은은 다시 아버지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다. 아빠, 이제 그만 일어나요.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네요. 최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딸의 행동에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의 결단력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카페를 나섰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맴돌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느꼈을 모욕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 카페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했다. 문을 나서며 지은은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바리스타와 매니저가 여전히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다음에 올 때는 이곳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공간이 되어 있어야 할 거야. 카페를 나와 걷는 동안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곁에 조용히 걷고 있는 최노인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따라오는 모습에서 그의 상처와 실망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은은 자신이 방금 했던 행동이 과하지는 않았을까 고민했지만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다시금 확신했다.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네가 나서서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나이 들다 보면 이런 일은 흔한 거야.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더욱 아팠다.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돼요. 제가 반드시 해결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카페 CCTV 영상 기록을 요청했다. 매니저가 보내온 파일을 열어보니 아버지가 카페에 들어섰던 순간부터 직원들이 보였던 태도가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지우는 그 영상을 보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직원들은 아버지가 들어오자마자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그를 무시하듯 행동했다. 특히 바리스타가 창가 자리를 비워둔 채 아버지를 화장실 옆으로 안내한 장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지우는 영상의 일부를 클립으로 만들어 저장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생각은 없었다. 카페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차별 없이 대접받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야 했다. 그녀는 곧바로 카페 직원들과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카페로 출근하세요. 모든 직원이 참석해야 합니다. 중요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무게감이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은 지정된 시간에 맞춰 카페로 모였다. 매니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들어오자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먼저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제 제 아버지가 이 카페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이곳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인 존중의 문제입니다.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으로 화면을 켰다. CCTV 영상 클립이 재생되었고 직원들은 화면에 비친 자신들의 행동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자리에서 꼼지락거렸다. 특히 바리스타는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푹 숙였다. 이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제 아버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판단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곳의 문화가 그렇게 만든 건가요? 그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말에 이었다. 제가 이 카페를 만든 이유는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보니 우리가 그 가치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매니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매니저님,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무슨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들이 훈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지우는 매니저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다. 훈련 부족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존중은 교육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직원들의 교육과 카페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준비된 문서를 펼쳤다. 여기 여러분의 업무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은 정기적으로 고객 서비스와 다양성 관련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어제처럼 차별적인 행동이 다시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징계 조치가 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반성이 엿보였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일이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카페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회의가 끝난 후 지은은 카페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뒤에서 직원들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서로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바리스타였던 지우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태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이 뱉었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고 점점 더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다른 직원들도 각자 속으로 이번 사건을 반성하며 카페 내부 분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 지은은 사무실에 앉아 직원들에게 나눠준 교육 자료와 새롭게 작성한 서비스 규정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고객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는 카페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고객이 다시는 이런 불쾌한 경험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었다. 문득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아버지의 이름이 떠오르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아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으세요? 최 노인은 천천히 대답했다. 응. 괜찮다. 내가 어제 한 일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아빠는 내가 너무 과하게 나선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직원들도 젊고 실수할 수도 있지 않겠니? 지유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저도 그 점은 이해해요. 하지만 실수로 끝내기에는 그들이 보여준 태도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게 아빠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예의와 배려를 제대로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내가 하는 일을 믿겠다. 지우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뒤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느꼈을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카페를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분명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직원들을 다시 소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질책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다. 직원들이 모두 모이자 그녀는 준비한 발표 자료를 화면에 띄우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고객 서비스 철학을 도입할 겁니다. 이름하여 포용의 문화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적힌 단어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다. 이곳에 오는 모든 고객이 존중받고 누구나 환영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지훈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구체적인 사례와 교육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이번 사건이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카페의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닙니다.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을 자신의 삶에서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예의와 배려는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직원들은 저마다 새로운 다짐을 하는 모습이었다. 바리스타 지우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지은에게 다가왔다.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제 제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은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것은 실수에서 배우는 겁니다. 지훈 씨, 앞으로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날 이후 카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카페 내부의 분위기도 점차 따뜻해졌다. 지은은 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고객이 다시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다. 며칠 뒤, 지우는 아버지를 다시 카페로 초대했다. 이번에는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의 노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최 노인은 딸의 초대에 미소를 지으며 카페로 들어섰다. 직원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고 지우는 직접 차를 만들어 테이블로 가져왔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차입니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최 노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지우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 이곳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아빠가 이 일을 계기로 제게 더 나은 방향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최 노인은 딸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내가 잘했다. 지윤아. 네가 만든 이 공간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길 바란다. 지윤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번 사건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곳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이었다. 지은의 카페는 사건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새로운 서비스 교육을 받으며 변화된 고객 응대 방식을 익히고 있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고객들의 작은 요구에도 더 신경 쓰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 이전의 냉소적이고 형식적인 분위기는 점차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혜는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다. 아버지에게 직접적인 상처를 주었던 그날의 일을 완전히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단순히 직원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카페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더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직원들과 정기적인 회의를 열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자주 가졌다. 어느 날, 지우는 바리스타 지훈과 대화를 나누며 이번 사건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지훈 씨, 요즘 직원들 반응은 어때요? 새로운 교육 과정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나요? 그녀는 그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었다. 지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좀 불편해했어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행동이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게 결국 저희에게도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손님을 존중하면 손님도 우리를 존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형성된 신뢰가 결국 카페의 가장 큰 자산이 되겠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요즘 손님들이 더 자주 웃으시는 걸 보면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특히 어르신들이 오시면 저도 더 신경 써서 대하게 돼요. 그날 이후로 많이 배웠습니다. 그 대화 이후 지은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느꼈던 감정을 생각하며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다졌다. 며칠 후 카페에 새로운 변화가 추가되었다. 지은은 카페 입구에 작은 안내문을 설치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카페는 모든 연령, 모든 배경의 고객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질 것입니다. 안내문은 간결했지만 그 문장에 담긴 의미는 강렬했다. 손님들은 그 안내문을 보며 감동을 받았고 몇몇은 카페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고객들은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카페에서 편안함을 느끼며 창가 자리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던 중 한 노부부가 카페를 방문했다. 그들은 카페 안내문을 유심히 읽으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은 창가에 앉아 음료를 주문하며 직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직원들도 그들에게 정성껏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다. 지은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꿈꿔왔던 모습이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었다. 지은은 매달 카페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한 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요즘 손님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저희 카페를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씩 젊은 손님들이 어르신들 때문에 불편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그럴 땐 두 그룹 모두에게 배려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게 중요해요. 어르신들께는 우리가 그들의 편안함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젊은 손님들에게는 이 공간이 모두를 위한 곳이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균형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녀의 말에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지우는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카페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빠 덕분이에요. 최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다, 지윤아. 네가 만든 거지. 나는 단지 너에게 가르쳐준 걸 너 스스로 잘하는 것뿐이다. 지윤은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단순히 카페 운영을 넘어 사람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카페는 이제 단순히 음료를 파는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카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변모해갔다. 입구에 걸린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안내물은 카페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고 손님들은 그 문구에서 특별한 위로를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다. 지우는 아침마다 카페를 방문해 직원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손님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녀에게 이곳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가치관이 구현되는 장소였다. 어느 날 아침, 지우는 아버지를 다시 카페로 초대하기로 했다. 지난번 방문 이후 아버지가 느꼈을 불편함을 완전히 씻어주고 싶었다. 이번에는 직원들과도 미리 논의해 최상의 서비스를 준비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주 마시는 녹차와 간단한 간식을 직접 준비하며 만발의 준비를 했다. 최 노인은 딸의 초대를 받고 카페로 들어섰다. 창가 자리에 안내된 그는 그곳에서 느껴지는 아늑함에 미소를 지었다.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는 한층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최 노인은 딸이 노력한 결과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아버지의 맞은편에 앉아 웃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은 제가 직접 차를 준비했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녹차를 아버지에게 건넸다. 최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구나. 내 손길이 닿아서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 그의 말에 지은도 웃음을 지었다. 그때 한 노부부가 카페로 들어섰다. 직원 중 한 명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최 노인은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지윤아,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곳이 정말 달라졌구나. 너의 노력이 손님들에게 닿고 있는 게 느껴진다. 지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 덕분이에요. 처음엔 많이 힘들었지만 아빠가 저한테 보여주신 가르침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빠에게 배운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느껴요. 최 노인은 잠시 딸을 바라보다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배려와 존중이 딸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리고 네가 만든 이 공간은 분명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거야. 그날 오후, 카페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다. 지은은 직원들과 함께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다. 카페를 사랑해주는 손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무료 음료 쿠폰을 나눠주며 카페의 새로운 가치를 소개했다.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직접 다가가 감사 인사를 건넸고 손님들은 그들의 따뜻한 태도에 미소로 화답했다. 그 후 이벤트가 끝난 뒤 지은은 직원들과 따로 자리를 가졌다. 오늘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손님들이 카페를 더 따뜻하게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녀는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다. 직원들 역시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 하루의 노고를 나눴다. 저녁이 되어 카페가 조용해졌을 때 지은은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 카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손님들에게 존중과 배려를 전하는 카페,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가 평등하게 연결될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지은이 꿈꾸는 카페의 미래였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아버지의 이름이 떠올랐다. 아빠.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말했다. 잘 들어가셨어요.
최 노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응, 잘 들어갔다. 그런데 오늘 정말 감동했다. 네가 만들어낸 변화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항상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됐어요. 아버지와의 대화를 마친 뒤 지우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밤이 깊어지며 카페 밖으로는 따뜻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곳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녀의 마음에는 따뜻한 빛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가득했다. 카페는 점점 지역 사회에서 독특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단순히 음료를 판매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아우르고 따뜻함을 전하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예전에는 단순히 일이라고만 여겼던 서비스가 이제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로 여겨졌다. 지우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직원들과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최근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직원들은 각자 자신들이 관찰한 손님들의 반응과 개선할 점들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장님, 한 직원이 손을 들며 말했다. 요즘 손님들이 카페에 대해 SNS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안내문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손님들에게 카페의 이야기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왜 이런 안내문을 세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지우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가 만든 변화의 배경과 가치를 손님들에게 더 잘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자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카페에 오는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우리의 철학을 나누는 거예요. 직원들은 그녀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지우는 회의를 마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자신감과 기대감을 느꼈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카페의 이야기를 담은 작은 책자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이 책자는 카페가 변화하게 된 계기, 그 과정에서의 노력,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담아낼 예정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책자 제작을 위해 아버지와 다시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이번 책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페의 변화는 결국 아버지와의 사건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손님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아버지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준비한 커피와 다과를 내놓으며 말했다. 아빠, 이번에 카페에서 책자를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손님들에게 카페의 이야기를 전하고 우리가 왜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됐는지 알려드리려고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좋은 생각이구나. 그런데 내가 그 책자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빠가 카페에서 겪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빠가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배려와 존중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요. 최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이 다시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말하겠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책자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아버지가 겪었던 경험과 그의 가르침, 그리고 지은이 카페를 통해 실현하려고 했던 가치들이 하나로 엮였다. 지은은 이 책자가 단순한 안내문을 넘어 사람들에게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며칠 뒤, 책자가 완성되었다. 간결하면서도 진심이 담긴 문구와 따뜻한 일러스트로 구성된 이 작은 책자는 카페를 찾는 손님들에게 나눠졌다. 손님들은 책자를 읽으며 카페의 철학과 배경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이는 곧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 SNS에서는 이 카페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여기 와서 차 한 잔을 마시는 게 마치 작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나는 네 뒤들이 이어졌다. 카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지역 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으로 상담하고 있었다. 지우는 이러한 변화를 보며 자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직원들과 함께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카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책자 반응이 정말 좋아요. 손님들이 아빠 이야기를 읽고 많이 감동하셨대요. 아빠 덕분이에요. 최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다니 다행이구나. 내가 이끌어가는 방식이 옳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지우는 아버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앞으로도 이 카페를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되새겼다. 카페는 책자 배포 이후로 더욱 활기를 띠었다. 책자에 담긴 카페의 이야기는 단순히 따뜻한 서비스 이상의 의미를 전달했고, 손님들은 그 안에 담긴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 했다. 지역 내에서는 이 카페가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불리며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카페를 찾는 고객층도 다양해졌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지은은 카운터 뒤에서 직원들과 함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손님들은 카페에 들어오며 밝은 인사를 건넸고, 직원들은 따뜻한 미소로 맞이했다. 어느새 이곳은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정과 위로를 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카페에 한 노신사가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카페 내부를 둘러보았다. 직원 중 한 명이 재빠르게 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어디에 앉으시면 편하실까요? 직원의 부드러운 태도에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창가 쪽에 앉으면 좋겠군요. 직원은 즉시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하고 메뉴판을 건넸다. 노신사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차분히 음료를 주문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연은 무언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노신사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가 떠올랐다. 그와 비슷한 나이대에 조용히 앉아 주변을 관찰하는 모습이 꼭 아버지와 닮아 있었다. 지우는 직접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노신사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참 좋은 곳이군요. 이 카페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책자도 읽어봤어요. 여기 사장님이신가요? 지은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셨다니 기쁘네요. 책자를 읽으셨다니 감사합니다. 노신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 책자에 담긴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이런 공간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은은 그의 말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덕분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고 배워야 할 점도 많았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직도 나아지려고 한다는 점이 중요하지요. 그런 태도가 이 카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지은은 다시 한번 카페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곳은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는 창이 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선택한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저녁, 카페가 문을 닫을 즈음, 지우는 직원들과 간단한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녀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직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웃음을 나눴다.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단순히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회의를 마치고 혼자 남은 지은은 창가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상했다.
이 카페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성담할 수 있도록. 그녀는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금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 말은 마치 그녀에게 용기를 주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뤄낸 모든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창밖에는 점차 어둠이 깔리고 있었지만 카페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불빛은 멈추지 않고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그 불빛은 마치 이 공간의 의미를 상징하듯 모든 이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도 이곳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그녀는 다시 한번 창밖을 바라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카페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따뜻한 공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었다.